지난 시간에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적용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1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도 결국은 근에서 근까지는 공식 적용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공식 적용하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6분의 절대값 a 할 때 절대값 a에 들어가는 a는 최고차항의 개수였단 말이지. 그게 누구였어? a가 그냥 처음에 주어진 2차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같다라고 놓고 정리했을 때의 2차의 개수였어. 그치? 그래서 특히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에서 그냥 a 냅다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한 2차 함수에서 다른 2차 함수를 빼게 되니까 그 최고차항의 개수 차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치?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식도 나오는데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서 미분단원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많이 다뤘고 특히나 거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응용했던 부분이 미분을 응용했던 부분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볼 거냐면 어떤 곡선과 그 곡선에 접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공식으로 한번 도출을 해볼 거야. 내용 쭉 읽어볼게요. fx와 fx 위의 점,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던 부분.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였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위의 점이니까 미분에서 위의 점 x좌표 a를 넣으면 그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됐었어. 그치? 그래서 f'a가 접선의 기울기고 a, fa를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더래. 그래서 이 그림을 예를 들면 3차 함수가 있고 마침 알파가 접하는 접점이야. 누구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위의 내용을 잠깐 반영해보면 요 녀석이 fx라고 해볼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f를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 지금은 알파라고 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 m과 같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앞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 복습으로 정리를 해놓고 어쨌든 접선이 이 3차 함수 fx랑 다시 만나는 곳에 x좌표가 베타로 되어 있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결론이 공식이 이렇게 되더래. 자, 일단 결론만 놓고 볼게요. 조금 전에 보면은 접하는 접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에서 접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알파는 중근이 되는 거네. 그지? 교점 찾기 할 때. 그랬을 때 두 근을 가지고 어때요? 베타 빼기 알파를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일단 2차 함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네. 큰 근에서 작은 근 빼는 거야. 근데 몇 제곱하고 있니? 4제곱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난 시간에 2차 함수를 다룰 때는 3제곱이었어. 지금 몇 차 함수? 3차 함수를 다루고 있지. 그러면 차수를 하나 올라갔으니까 거듭 제곱하는 것도 하나 올리겠다. 이렇게 알아두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씌우는 건 똑같네. 그치? 근데 여기는 문제 없어. 왜? 얘가 차수가 제일 크거든. 3차랑 접선의 방정식은 1차니까 얘가 차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씌우는 것까지는 동일하구나. 다만 분모가 어떻게 되니? 2차 함수 넓이 구할 때는 6분의 6을 썼었는데 3차 함수 접선과 이루는 넓이 구할 때는 12를 써야 돼. 요건 좀 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이 지금 이 책에 없으니까 여기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쭉 적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가보자. 자, 먼저 우리 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기로?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하기로. 이게 기본이지, 그치? 그러면 직선 y는 mx 플러스 n에서 3차 함수를 뺀 다음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돼. 이 내용이야. 근데 지금은 접선이 위쪽에 있는 게 맞지만 항상 접선이 위에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조그맣게 그려볼까?
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요거가 넓이를 반영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괜찮지?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서 뺐냐에 따라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절대값 씌울 거야. 요 개념이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함수 넓이 구할 때랑 비슷하죠, 그죠? 자, 이제 공식 도출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교점 알파, 교점 베타 이게 적분 구간이 되고요. 그럼 누굴 적분해야 되니 했을 때 한 곡선에서 다른 곡선을 빼서 적분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치? 교점 찾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교점 찾기는 ax 세제곱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bx 제곱 플러스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이 fx라고 뒀으니까 좀 간단하게 갈게. fx는 mx 플러스 n 요 정도로 볼게요. 또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 1차 함수조차도 gx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그림에다 다시 표현해 볼게. 요 녀석이 gx다. 요 녀석이 gx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fx 빼기 gx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해 x 값이 누구야? 알파랑 베타야. 괜찮니? 그런데 알파는 중근이 되는 거고 베타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베타가 알파보다 큰 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fx 빼기 gx라는 거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식이 돼야 되니까 최고차의 계수를 지금 왼쪽처럼 3차의 계수 a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의 계수 a 지켜주고 x 빼기 알파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하나 가지고 있고. 괜찮니? 요런 구조가 될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 구하러 가볼 건데 넓이를 구하는 거는 g에서 f를 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냥 정적분만 해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값 씌울게. 괜찮죠? 네, 그러면 f에서 g 그냥 그대로 빼볼게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할 거고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는 건데 그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하나하나 빼기 해서 정적분 적용해 볼게요. 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위에 있는 구체적인 식을 가져올게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에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정적분 이렇게 될 거야. 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식이 좀 그렇게 안 복잡해서 전개를 쭉 해가지고 정적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전개하기가 좀 빡빡해요. 3차까지 적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스킬을 쓸 거냐면 여기 뒤에 있는 x 빼기 베타를요 앞에 있는 x 빼기 알파 모양을 나오게끔 모양을 살짝 붙여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붙일 거냐면 x 빼기 알파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 알파는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래서 더하기 알파에 빼기 베타 이렇게 붙여볼게요. 괜찮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쓸게. 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최고차의 계수 a는 끄집어 내놓을게요.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인데 그 안에 x 빼기 알파가 하나 들어있고 알파 빼기 베타가 들어있고 요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지. 괜찮니? 오, 그렇다면 여기다 쓸게요. 최고차의 계수 a를 잡아주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여기서 x 빼기 알파를 분배해 볼게요. 괜찮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x 없는 것부터 쓸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정적분 이렇게 될 거야.
자, 요렇게 해놓고 정적분을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상 함수를 부정적분 구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은 부정적분이 할 수 있죠. 3개 곱해져 있는 거 앞에서 하고 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적을게. 는 맨 앞에 있는 a 곱해 놓고요. 여기 안에다가 부정적분 한번 해봅시다. x 빼기 알파의 몇 제곱이 돼야 돼? 4제곱이 돼야 되지. 4제곱 미분해야 세제곱이 되니까. 그런데 4제곱 미분하면 어때요? 4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여기 4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4로 나눠줘야겠군. 4분의 1 여기다가 쓸게요. 괜찮지? 그리고 x 빼기 알파 미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1이니까 생략. 따라서 이거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적을게. 그래서 요 놈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괜찮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도 부정적분 할 건데 앞에 있는 알파 빼기 베타는 개수처럼 취급하면 되지. 그래서 그대로 곱해 놓을게요. 더하기.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그대로 곱해 놓고 자, 분모에다 뭐 쓰려고 이렇게 위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부정적분 할 거거든. 그럼 몇 차? 3차를 미분해야 돼. 따라서 뒤에 여기다 할게요. 알파 x 빼기 알파의 3차를 미분하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때 3이 또 튀어나올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으로 나눠주셔야겠죠.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겠다. 뭐 조금 복잡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전개해서 부정적분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는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4분의 1에 자, 베타를 넣으면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나옵니다. 거기서 뺄 거야. 누구를? 알파 넣은 걸. 알파 넣었는데 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만 남아있겠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알파 빼기 베타는 두고요. 마찬가지네요. 알파 넣으면 0이니까 베타 넣은 것만 들고 오면 된다, 그지?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할게. 베타를 넣으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여기를 마이너스만 꺼내놓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근데 뒤에 베타 빼기 알파가 세제곱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총 4제곱이 되겠지. 괜찮아요? 네. 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4제곱이 공통인수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개수 4분의 1과 뒤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만 계산하면 되네. 얼마야?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2분의 1을 꺼내서 A라고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 지금 뭐만 한 거야? 근에서 근까지 정적분만 한 거야. 그러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얘가 넓이가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씌워야겠죠. 따라서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그 녀석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고 베타가 알파보다 큰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또 4제곱 하니까 저기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문제 없고 누가? A가 문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분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여기만 절대값을 씌워 놓고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납니다. 괜찮죠?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메모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데 마침 접근 구간이 근에서 근까지야.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 넓이 구할 때처럼 근에서 근까지 3차 함수와 1차 함수 그 접선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근에서 근까지 접근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하자. 메모. 베타는 큰 근이고요. 알파는 작은 근이에요. 큰 근에서 작은 근 빼는 거고 차이점은 4제곱 한다. 그 다음에 분모는 12더라. 요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공식 잘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쌤이 넓이 구하는 내용에서 일반적인 표현을 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야. 한 번만 더 볼게.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그림처럼 fx가 있는데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a에서 c까지를 s1, c에서 b까지를 s2라고 한다 그러면 s1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에서 c까지 정적분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s2는 c에서 b까지 정적분 하되 음의 값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한다 또는 뭐 절대값 씌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 넓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복습이네요. S1은 A에서 C까지 F를 정적분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S2는 C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해야 되죠. 또는 정적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죠.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두 넓이가 같다 그러면 그냥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고 그 크기는 같으니까 더해버리면 0이 된다는 얘기지. 그거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간략하게만 쓸게. 끊어주면 A에서 C까지랑 C에서 B까지 하는 거랑 같아. 자, 그러면 요 녀석이 S1 나올 거고 요 놈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S2가 나오겠죠. 위에서 정리하자면. 그러면 얘는 뭐야? 넓이는 같다 그랬으니까 절대값이 크기가 같겠죠. 그렇다면 절대값이 크기가 같은데 빼고 있으니까 빵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 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해야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데까지 그대로 정적분만 진행하면 결과가 0이 나온다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조금 더 복잡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짜잔, 여기 봐봐. 이번에는 마치 3차 함수처럼 생긴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처럼 생긴 gx가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 그럼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C 구간에서는 지금 F가 위에 있고, 위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위에 쓸게요. F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G가 아래에 있어요. 여기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S1은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S2를 구할 때는 누가 위에 있냐면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G에서 F를 빼서 C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해야 S2 넓이를 찾을 수 있어. 넓이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런데 응용 문제가 마침 S1과 S2가 같더래 라고 하면 우리가 넓이 구할 때는 위아래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 그런데 그 뒤집지 말고 그대로 정적분만 하면 어떻게 될까 예요. 그대로 정적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지만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F에서 G를 빼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런데 순서를 안 바꿀 거잖아. 정적분만 할 거니까. 우리 넓이 걸 때는 순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A에서 B까지인데 중간에 끊어서 C까지 F 빼기 G 정적분 한 거랑 C에서 B까지 함수 안 바뀌겠죠? F 빼기 G 한 거, 정적분 한 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건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고. 그러면 A에서 C까지는 F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넓이 그대로 S1으로 나올 거야. 그런데 C에서 B까지는 G 빼기 F를 해야 S2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F 빼기 G를 하고 있지. 얘는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S2로 나와야 돼. 그런데 가정하기를 S1, S2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0이야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일이 구해서 같다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함수 앞뒤 바꾸지 않고 정적분만 진행하면 결과가 0이다로 접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 예시 잠깐 봅시다. 여기서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0에서 4까지 정적분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래쪽 풀이 잠깐 보고 갈게. 는 0이 된다. 이거를 푸는 거는 x축과 교점을 찾기 위해서야. 그치? 그래서 는 0 해봤더니 x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러면 2, 4 곱하기 인수분해가 돼요. 짜잔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0, 2, 4에서 3번 만나는 3차 함수야. 괜찮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위에 그려봐. 이렇게 x축이 존재하면요.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야. 그래서 짠짠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fx다. 그래서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인서야 그려. 중요하다잉. 가 될 거예요. 그래서 0에서 4까지 정적분만 해보래. 넓이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적분만 해보래. 그럼 실질적으로 그냥 정적분 쭉 해보면 0 나오거든? 근데 그 예시가 그냥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 결론 봐봐. 3차 함수 fx 그래프가 2,0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여기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봤더니 인데 마침 간격이 여기가 딱 두 칸 간격이야.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생겼다는 얘기인데 쌤은 여기서 정보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계도함수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 f 미분 도함수 한번 구해봅시다. 도함수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야. 그치? 한 번 더 미분한 걸 이계도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6x 빼기 12 이렇게 돼.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보면 x 값이 2거든. 이가 딱 어디 있니? x축과 만나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변곡점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요거는 팁을 알아두라고 했어. 변곡점은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그거를 x좌표로 하고 2를 집어넣으면 뭐 쭉쭉 해보면 아까 인수분해에서 0이겠죠? 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주어진 fx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그려진다 라는 거였어.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 3차 함수를 다루다가 뭔가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돌아가서 이 2,0에 대해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오른쪽은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넓이가 어떻겠니? 여기랑 여기 넓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정적분만 해버리면 뭐가 되겠니? 0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2까지 넓이만 구해서 2배를 하거나 또는 2에서 4까지 넓이 구해서 2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역함수 보면 조금 막 두근두근 거리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역함수. 자, 역함수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계속 하는 얘기니까 그래프 상에서 특징들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역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역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 대칭 구조로 그려지더라.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 놓고 이제 넓이를 구해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밑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할 거지만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마침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fx의 역함수는 그것의 대칭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게 f 인버스 역함수야. 이렇게 되면 fx와 그것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봐. 이 두 함수가 y는 x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쌤이 색깔 칠한 부분, 이 지금 뭐
입처럼 생긴 거, 식물의 입처럼 생긴 녀석이 얘 자체도 어때? y는 x 대칭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 f의 역함수가 위쪽에 있고 f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f 역함수에서 f를 빼서 교점에서 교점까지 정적분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역함수 구하기도 좀 빡빡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역함수 구하지 말고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그럼 역함수 구할 필요 없잖아. 그거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알겠지? 이게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아래쪽 읽어볼게요. 그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f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요 식만 잘 해석하고 갈게요. 지금 교점이 x 좌표가 교점 x 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 굳이 구하지 말고 어차피 넓이 부분도 y는 x 대칭 구조로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색칠만 하고 갑시다. y는 x와 처음에 주어진 fx 사이의 넓이만 구해서 그게 여기랑 대칭 구조로 똑같을 거니까 2배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gx가 f 이제 역함수인데 f 역함수의 식을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두 번째. 요거도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f의 역함수 gx가 x축 및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 a의 넓이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처음에 주어진 뭐 예를 들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게 요게 f의 역함수야. f 인버스 x야. 그럼 생각해봐.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fx가 x 세제곱이야. 이거를 y는 x 세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f 인버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y 자리 바꿔야겠지? 그러면 y 세제곱은 x y를 찾는다 그러면 세제곱근 x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f 인버스 여기서 말하는 gx가 될 거야. 그런데 얘는 단순하니까 이 정도로 찾을 수 있어. 그런데 3차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식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세제곱근 x라는 거 무리함수인데 이거 그리기도 좀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봐. 이거 부정적분 구할 수 있겠니? 어렵겠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유형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뭘 이용해? 원래 함수 f와 그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 역함수 관계니까.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역함수의 A 영역이니까 B에서 A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어디 존재하니? 우리가 F를 쓰려면 Y는 X 대칭 이동해서 Y축 방향으로 B에서 A까지 지금 대문자 B로 나타난 영역을 구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는 Y축과 이루는 넓이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F를 쓰긴 쓰는데 우리는 어디를 정적분을 할 거냐면 여기를 정적분하는 거야. 이거 표현해두세요. 0에서부터 B까지 여기를 F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문자 B의 영역을 구하려면 직사각형에서 방금 구한 정적분, F를 이용한 정적분 영역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게 곧 B를 구하는 거고 그게 곧 A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그리지 않고 한다라는 내용. 되겠지?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요게 그냥 AB 영역이 A 곱하기 B 직사각형에서 정적분한 거 뺀 거야는 얘가 출발점이 원점이라서 그런데
0에서 b까지니까 원점이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조금 있다가 필수 예제 풀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케이.